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거래일 연속 차곡차곡 주가가 올라가면서 오늘도 양시장 1%대 상승을 보였고요. 무엇보다도 거래대금이 이제 양시장 합쳐서 20조 원 규모까지 올라왔습니다. 거래가 좀 활발하게 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수익을 어디서 얼만큼 챙겨야 할지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률 그리고 박춘현 매니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서 이제 내일 신문을 살펴봤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신문 전에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먼저 대왕고래 소식을 들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이제 사실상 무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시간에서 지금 다 그냥 하한가로 마감이 됐어요. 반전은 없었습니다. 물론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원래 계획은 여러 차 계획이 다 돼 있었고 물론 예산이 문제입니다만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상 무산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대왕고래 관련주들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예,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한 차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시도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잡혔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첫 번째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귀상어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는 더 이렇게 경제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나왔는데 사실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까지 대왕고래 테마주로 불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직까지 그래도 기대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프로젝트 자체가 종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말의 희망은 있다. 근데 이것만 믿고서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큽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이런 대왕고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단순 기대감에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꼭 보셔야 되고 아무리 못해도 이중 테마에 해당되는 종목을 보셔야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나는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안 좋은 내용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차익 매물은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첫 시추선이 이제 시추 결과를 전달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을 때 또 일부 종목들이 꽤 많이 오르기도 했거든요. 아마 그날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당장은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고 좀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SK이노베이션 부분인데 이제 합병을 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워낙 2021년부터일까요? 고점을 찍고 나서 좀 내리막을 오래 걸었기 때문에 최근에 10만 원 깨지는 모습까지도 봤고요. 기존 주주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했을 때 지금 이노베이션 어느 정도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지금 한 20만 원 선 이상의 이걸 가지고 좀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은 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추가 매수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조금 낮추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32만 원짜리였습니다. 32만 원짜리가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도 잠깐 깨졌던 고통을 많이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짧은 주기로 봤을 때는 지금 이 하락 추세는요. 자, 이 하락 추세, 여기까지가 하락 추세입니다. 자, 하락 추세 통로를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걸 보고 기술적 분석에서는 하락 추세 통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락 추세 통로를요, 위로 벗어났습니다. 위로.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위쪽으로 지금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통로를 벗어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도 어떻게 됐다?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그동안은 지금 SK이노베이션, ENS랑 합병 덕에 4분기 깜짝 흑자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동안은 그러면 뭐죠? 깜짝 흑자? 그럼 그동안은 적자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가에 어느 정도 적자에 대한 부분들은 다 반영이 좀 돼 있지 않았나. 30만 원짜리가 10만 원까지 떨어졌으면은 뭔가 크게 업황 개선이라든가 이 ENS 합병 그 전에 뭔가 모멘텀이 없었다라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대형주입니다. 18조 8천억짜리인데 이런 대형주들은요. 일단은 기술적 분석도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실적이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거는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 그리고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외국인들한테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비중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앞서 신문에서 뭐 딥시크나 의료 AI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는데 왜 지금 안 다뤘냐?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눌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바라본 투자자들의 의견 먼저 듣고 와서 이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주주 만나보시죠. 네, 시장에 대한 주주 여러분들의 궁금증 체크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투자자의 의견 다양하게 들어보고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닥 얼마 만에 740선이냐? 이제 환율만 좀 더 내려주라 올려주셨습니다. 무려 외국인 기관 장중 매수세 보이면서 3개월 만에 740선을 탈환했는데요. 아쉽게도 환율은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1,447원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샘 올트먼이랑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삼전이 유리기판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이제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이미 기술 논의가 시작됐다는 소식에 삼성전자 6거래일 만에 54,000원 회복을 했고요. 다른 관련주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가장 큰 수혜 볼 수 있는 종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만 휴전 하다가 또 후지부지 될 게 뻔한데 내가 또 속니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이제 다음 달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을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재건주들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까지는 확실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변동성 무시할 수 없다 이야기 올려주셨습니다. 다음 내용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딥시크 쓰지 않아요. 내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요. 올려주셨네요. 이렇게 내일장 여신에서도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 금감원에서도 그렇고 AI 활용 시 보안에 철저히 해라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딥시크 모두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보안주 주목해야 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져. 오픈 AI 따라가는 게 그리 쉽냐 올려주셨는데요. 이제 정부에서도 의료 AI를 직접적으로 개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관련주들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렇다면 앞서 보셨던 재건 그리고 보안, 의료 AI 중에 어느 쪽으로 더 시선을 두면 좋을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식품이랑 바이오 실적 잘 나왔는데 세론이 없다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삼양식품, 식품 업계에서는 드문 영업이익 20%를 기록했다고 하죠.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그럼 전반적인 업종에 대한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3거래일 연속 양시장이 다 상승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은 740선을 뛰어넘으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자면 지금 시장이 다 같이 잘 가는 분위기냐 약간 물음표가 찍힐 것 같고요.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 분 모두 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지금은 종목 장세 혹은 업종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좀 주요 주목받는 업종 그리고 종목들 위주로 오늘 얘기를 풀어가 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오늘 오후장에 반짝 떴던 게 바로 유리기판이었어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한다. 이 소식 좀 놀란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유리기판 사실 살짝 조정을 받는 중이었거든요. 다시 치고 올라갑니까? 자, 일단 유리기판 모멘텀이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중심으로 뉴스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은 이미 유리기판 싸움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SK랑 삼성이 그 중심에 있었는데 자, SK가 조금 더 빠릅니다. 지금 이제 발표 내용만 본다고 하면은 SK가 조금 더 빠른 상황이고 삼성 같은 경우는 오늘 발표한 게 아니에요. 이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삼성전기를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2027년도에 유리기판을 상용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는 그룹적으로 오래 전부터 유리기판을 추진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삼성 입장에서 보면은 유리기판을 중심으로 밸류체인은 오래 전부터 구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막 가시화되는 시점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CES 2025를 보시면은 유리기판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제품을 내놨는데 아직까지 상용화 단계까지 이른 기업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아직까지 상용화에 대한 시점까지는 조금 더 이렇게 텀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 전까지는 순환매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SK랑 삼성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이 더해질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심에서 뭐 ISC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꼭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 인식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이제 주력 사업 캐시카우를 두고서는 신사업이죠. 유리기판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를 찾으셔야 되는데 ISC 같은 경우는 HBM 모멘텀도 있어요. 지금 소켓 테스트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HBM 모멘텀이 묻어있거나 혹은 주력 사업을 지금 확보한 상태에서 신사업 개념으로 추진한 업체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삼성전자가 뭐 소부장 쪽에서 지금 협력할 만한 기업들을 찾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는 뭐 보도도 있었는데 지금 일단 오늘 오른 거는 기존에 주목받았던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뭐 상한가도 보이고 여러 급등을 했는데 독자적인 공급망이라고 한다면 뭔가 좀 그동안 주목받지 않았던 새로운 기업들을 찾을 필요도 있을까요? 일단은 밸류체인 자체가 지금 확실하게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 기대감에 움직이는 그런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박철순 매니저님도 그렇고 저희 지금 텐베거 매니저님 전부 다 4명 다 똑같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 테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안에서도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소켓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판 관련주들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아요. 기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부각이 되고 있지 않지만은 지금 이제 기판이라고 하면은 코리아 서킷도 해당이 되고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도 각자 나름의 위치에서 지금 유리기판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소켓 쪽을 꼭 체크하시면 좋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소켓 쪽에 점유율 높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ISC만 하더라도 전 세계 점유율 75%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켓 쪽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이제 우리가 큰 비중을 담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아직은 이른 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판을 사와서 반도체를 뭐 만들던 삼성전자가 기판을 직접 만들겠다 하는 부분이 전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아직은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우크라 재건주도 오늘 꿈틀하는 모습 보였고 의료 AI 그리고 딥시크 제한이 많이 걸리면서 보안주들 뭐 이런 쪽이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이 흥미롭게도 우리 박준현 매니저님께서 최근에 또 포트에 다 담았던 그런 섹터들인 것 같은데 지금 새롭게 노리는 분들이 있다면 어느 쪽을 더 좀 힘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좀 예고를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스텝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스텝은 그냥 뭐 그동안 뭐 이 공약도 있었고 후보 당시에 내세웠던 공약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전쟁 종결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뭐 딱 그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거기 관련주들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식이라는 거는 원래 그 전에 기대감을 먹고 자라나거든요. 주가는요. 그래서 요럴 때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매수하기가 좀 편한, 분할 매수하기가 좀 편한 시기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음 스텝은 그냥 뭐 이제 관세 전쟁 예고했었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들 이야기를 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전쟁 종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뭐 구체적인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지금 계속 해봐야 돼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간에 저는 그다음 스텝은 일단 재건 쪽으로 내 포트에 만약에 10종목을 담는다면 재건 쪽에도 한 종목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건 쪽은 사실 송길 매니저님도 마찬가지로 포트에 편입을 하면서 일찍이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장이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에 움직이다 보니까 이건 분명히 재건 관련된 얘기가 한 번 더 나올 것이다 라는 포인트였는데 실제로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에서 이 종전 구상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다 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 주들이 올랐거든요. 현재 시간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다음 주 금요일장까지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우크라 제공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이제 데모 같은 종목들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뭐 HD, 현대건설기기라든가 현대인프라코어도 많이 올랐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더딘 흐름을 보이는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재건 테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가시화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테마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기기 쪽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업들 중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이전에 그 양 시장에서 일정 점유율을 지켰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종전 협상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기대감에 다시 한번 우상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건설기계 쪽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긍정적인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평화 계획이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지금 이제 러시아랑 미국에서 원활하게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도 나왔는데 약간 크렘린궁도 지금 이제 약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앞전에 대변인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불법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약간 갑자기 좀 친한 척하는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돌고 있기 때문에 재건 쪽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건설기기 쪽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재건대, 보안대, 의료 AI 이렇게 잡아봤는데 두 분 다 재건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실적과 관련해서 역시나 매치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호실적을 내고 있는 섹터들이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삼양도 저희가 봤잖아요. 음식료 업종 그리고 요즘에는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호실적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삼진제약이나 한국유나이티드 제약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미 연매출 4조 원을 기록한 바도 있고요. 이렇게 실적을 톡톡히 내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될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박춘현 매니저님께서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더 눈여겨보시겠습니까? 네, 물려도 저 제약바이오에 가서 물려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제약바이오에 물리면은 크게 물린다라고 말들 많이 했는데 좀 달라진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정말 이 음식료 쪽에 종목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이라든가 애청자 여러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죄송한데 저는 보지 않는 섹터입니다. 안 본다? 왜요? 그냥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빼고는 볼 게 없다 뭐 이런 의미입니까? 지금 삼양식품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게 되면요. 어차피 지금 삼양식품은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 있는 이런 상태고요. 자, 그 외에 지금 제가 음식료 업종으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음식료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삼양식품 보셨고요. 자, 빙그레 뭐 지금 뭐 8만 원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지만 그 밑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자, MSC 자, 6,100원에 6,010원에 211주 매도 잔량 걸려 있고요. 자, 6,020원에 16주 매도 걸려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지금 여러분들께 보시면 호가창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죠. 원래는 차트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호가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호가창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면 뭐 동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혜태저가 식품, 그다음에 뭐 팜스빌. 자, 여기 보시면요, 3,730원에 매도 잔량이 한 주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마우스 커서 이렇게 동글동글 돌리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요, 누군가는 그냥 뭐 말 그대로 한 돈 1,000만 원치 사면 한 3%, 4%는 그냥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고, 누군가는 한 돈 1,000만 원치 그냥 시장가로 내려다 팔면은 3, 4%는 그냥 주가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시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시세라고 볼 수 없고 지금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종목을 1억 가지고 계신 분이요. 제가 예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1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 눌렀어요. 한 1,000만 원치 살려고 준비했는데 공을 하나 잘못 눌렀어. 그래가지고 이 종목을 딱 샀어. 그랬더니 딱 봤더니 한 5,000주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시장가로 사게 되면은요, 지금 매도 잔량이 지금 보시게 되면 453주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 눈에 보이는 호가창은 이미 다 뛰어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되면 한 개인의 실수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변동이 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위로든 아래로든.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산 사람들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 샀네, 그러고 다시 만약에 또 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 투자자들이 현혹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건 잘못 사게 되면은요, 이거는 뭐 손쓸 사이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을 사려고 하는데 호가창을 딱 보니까 이건 내가 한 1,000만 원치만 사면은
내가 사도 한 2, 3%는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종목들은요. 예. 가급적이면 손 대지 마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뭐 저기 뭐 식품 쪽이 뭐 안 좋다, 완전히 뭐 업종이 박살 났다, 실적이 안 예. 좋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리뷰할 내용들도 많아가지고요. 짧게 우리 음식료 대 제약바이오 한마디 듣고 넘어갈게요. 아이고 제 의견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1등 매니저님께서 저렇게 열변을 토하셨는데, 자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양식품 비롯한 이제 음식료 쪽은 체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실적이 안 나온 기업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52주 최고가 50 최고가가 아니라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나마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 수출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식음료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원재료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매출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게 긴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영향이 더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짧게 대응하시면 좋은데 지금 분위기 자체는 나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섹터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이제는 두 분이 가지고 온 탑픽 종목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두 분의 탑픽 종목 무엇일까요? 현대위아와 대원전선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열변을 토하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혹은 관계가 없다면 왜 가지고 왔는지 한번 들어보죠. 현대위아요. 제일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닥권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종목을 체크하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일봉 차트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누워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현대위아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좀 잘 아시는 기업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매출의 한 89% 정도가 자동차 부품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엔진 관련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관세 리스크 때문에 거의 다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같은 경우는 방금 나갔지만은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 판매량은 아직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친환경차 중심으로 판매량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주들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환율 수혜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관점이 많기 때문에 누워있는 종목들, 특히나 자동차 부품주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공작기계 사업 부문인데 지금 현재 매각을 위한 실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각이 된다고 하면은 재무 건전성이 강화되고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신사업을 여러 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열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TMS 시스템인데 이 열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최근에 조만간에 탑재할 것 같은데, 일단은 기아의 첫 번째 목적성 모빌리티 차량이죠. PV5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열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신사업 부문이긴 하지만 3년 뒤에는 매출 1조를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사업 모멘텀이 더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친환경차 중심으로 판매량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친환경 중심으로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긍정적이고 실적이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을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뭐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 방산 쪽에서도 수익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내용보다는 자동차 부품 쪽에서 포인트를 잡아주셨고요. 자, 다음은 대원전선 가볼까요? 네. 대원전선 오늘 제가 이제 관심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자 전력과 지금 통신 케이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딥시크 여파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 시장도 그렇고 세계 여러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과 중국의 지금 이 패권 전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중심은 AI, 인공지능이 중심에 있을 것이다. 뭐 AI 서버를 돌리기 위해서 뭐 전력 설비 쪽은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도 이제 뭐 재건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드렸었는데, 이 전력에 관련된 부분들은요, 이런 재건주에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가장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외에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남북 경협주 시절이 아마 여러분들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에 그때는 이제 철도가 먼저 튀어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송전, 전력 쪽이 튀어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이런 쪽, 뭐 토목 쪽 이런 쪽이 튀어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스텝은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뭘까라고 생각하면은 남북 통일에 대한 또 김정은한테 또 전화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걸 또 과시하지 않을까. 과시하는 행동만 제스처만 쳐줘도 남북 경협주는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념에서 일단은 전력 관련주들을 한번 계속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양자에 대한 부정적 얘기가 나왔을 때 양자 관련주를 들고 와서 지금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내신 것처럼 사실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전선 전력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대원전선을 선택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시크릿 주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현재 종목 보유하고 있는 주주님들의 생생한 관심사와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현대위아 종목 토론방으로 입장해 보시죠. 계속 내리기만 하는 종목이 어딨냐고 여기 있네. 지난해 2월에 67,000원대였던 주가가 뚜렷한 반등 없이 계속 하락하고 있죠. 12월에는 36,000원대까지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흐름에 대한 아쉬움 올라와 있고요. 예상됐던 4분기 부진 2025년은 변화의 원년이다라는 리포트 올라와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올해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상승할 것이다라는 리포트 내용이고요. 글로벌 SUV 판매 증가와 신작 출시 모멘텀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은 줄어들었어도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잖아 한잔해 하면서 4분기 매출은 줄었지만 당기순이익은 200% 상승하며 흑자 전환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다른 의견들도 살펴볼게요. 러우 전쟁이 빨리 끝나야 골칫덩어리 러시아 법인도 살아남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네, 수천억 원을 들어서 러시아 법인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손실액이 상당한데요. 러우 전쟁 종결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평성도 죄다 역배열이고 거래량도 없는데 배당 때문에 찾는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협동로봇 방산 있음 뭐하냐 성과급 잔치한다고 지들만 신났는데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부양에 소홀해서 아쉽다라는 의견입니다. 더 자세한 의견도 함께 열어볼게요. 멕시코에서 엔진 생산할 거라고 이 난리 통해 라면서 우려감 남겨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의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밝혔죠. 현대위아는 멕시코 공장에서 이 차량용 엔진 계획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부분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대원전성 종목 토론방으로 함께 가보시죠. 한 번씩 튀는 군뱅이다 라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난해 5월에는 5,400원을 찍었던 주가가 이후 흐름이 부진했지만 한 번씩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추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고요. LA 전력청 테스트 끝났다며 산불 수주 뭐 없나? 네, 대원전선은 LA 전력청 테스트를 완료했고 프로젝트 요청 때마다 납품할 것이다 라고 밝혔지만 아직 뚜렷한 수주 공시가 없어서 아쉽다 라는 의견 올라와 있습니다. 네, 나름 차기 대선 테마였는데 이제 빚보기 힘든가요? 라는 의견까지 있고요. 더 많은 의견들도 함께 열어볼게요. 외인도 기관 연기금 다 팔고 있네. 여기 사람 있다고. 네, 외인과 기관, 연기금 모두 다 2거래 연속 매도세를 보이는 점 올라와 있고요. 2분기에 휘청했지만 이번에는 좋은 실적을 기대해 봅니다. 네, 2분기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했지만 3분기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만큼 이번 실적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대우글로벌 인수 끝났으니 이제 자동차 전선 시장도 장악하겠구만. 네, 지난해 말 자동차 부품 기업인 대우글로벌을 인수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 자동차 전선 판매 확대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의견도 함께 읽어볼게요. 차트는 예쁜데 짜증나시죠? 라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1월에 거래량은 늘었지만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는 걸 보고 기술적인 분석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세한 전략 지금 바로 세워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자들의 우려와 기대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빨리 그 차트 분석과 또 가격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부터 보겠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워낙에 바닥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종가가 38,200원입니다. 이 가격대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제 저점 같은 경우는 12월 6일 나타내고 있는데 12월 6일이 언제냐? 계엄령 사태 때문입니다. 계엄령으로 인한 저점이 지금 이제 현재 종가랑 별로 차이가 없다. 이격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이 가장 강력한 저점이다라고 인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없어서 그렇지 어느 정도 거래량만 동반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저는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의 한 2달 가까운 기간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관세 리스크가 거의 차트에 녹아든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미국 현재는 생산 공장이 없지만 멕시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친환경차 엔진 위탁 생산을 현대위아한테 맡겼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거래량이 워낙에 없기 때문에 목표가는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저항 매물대가 앞전에 저항 맞았던 부분이죠. 43,00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목표가는 43,000원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3,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시청자분께서 송률 매니저가 아무도 바라보지 않을 때 현대로템을 언급을 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언급도 해주고 계신데 현대위아도 그와 같은 흐름을 보일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원전선으로 가볼까요? 네, 대원전선 차트를 보면서 일단 목표가 손절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전선은요. 일단 목표가를 지금 5,000원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5,000원을 제시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차트를 보는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매도를 잘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이 4,000원대 매물이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들어온 수급입니다. 지금 1억 3천만 주의 거래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위에 고점 여기 보시게 되면 윗꼬리가 없죠. 윗꼬리가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때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그다음에 여기서도 한 차례 지금 들어왔던 부분은 이때 빠져나갔고요. 자, 그 윗부분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잠시만요. 요 매물을 다 먹었다, 소화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자, 지금 정도면은 여기 메이저 수급과 평균 매수가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일단 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입니다. 손절 라인은 지금 2,800원을 제시해드릴 겁니다. 2,800원 라인이 어디냐면은 자, 요 라인인데 요 라인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그 밑에서 한 2,500원 사이 요 라인 있죠? 자, 요 라인에서 어떻게 된다? 계속 이렇게 횡보할 수 있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자, 2,800원 라인은 잘 지키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000원과 2,800원 라인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